전역 한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소폭 감소했으며 뉴저지는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뉴저지 펠팍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이 잇따르면서 한인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은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비난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민 단속에 반발해 세출 법안 통과에 합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어 막판 조율이 성사되면 셧다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BI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부정선거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조지아주가 대상이 됐습니다. 초강력 한파가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 집계에 따르면 최소 73명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또 한 차례 대규모 폭풍이 예상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 한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가 57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과 텍사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소폭 감소했으며 뉴저지는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공개한 2020에서 2024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미국 내 전체 한인 인구는 혼혈을 포함해 206만 22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5년 추정치 199만 8698명과 비교해 약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혼혈을 제외한 한인 인구 수는 149만 50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한인 인구 중 혼혈의 비율을 계산해 볼 때 27.5%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내 한인 4명 중 1명 이상이 혼혈인 셈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인구가 57만 1134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14만 5733명, 텍사스 12만 9329명, 뉴저지 11만 4233명, 워싱턴주 10만 4973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전년 대비 0.27% 감소했으며 뉴저지주는 2.5%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한인 인구는 0.27% 증가한 9만 2002명으로 집계돼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로별론 퀸즈 한인 인구는 4만 9,769명으로 1.2%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며 브롱스 2,121명, 스태튼 아일랜드 2,836명으로 전년 대비 1에서 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은 포트리가 9,5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펠팍은 9,51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포트린 전년 대비 2.5%, 펠팍은 1.5%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년마다 시행하는 센서스 인구 전수 조사와는 별도로 센서스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례 표본 조사입니다. 최근 뉴저지 펠팍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이 잇따르면서 한인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비난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시 갓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펠팍타운을 찾아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해 이민 단속이 마치 폭력배처럼 이루어져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갓하이머 의원은 폴킴 펠팍시장, 시의원들과 함께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C의 단속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IC 표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IC 단속 요원의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의무화하고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갓하이머 의원은 현재 신규 고용된 이민 단속 요원은 작전 투입까지 약 8주간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뉴저지 신입경찰이 6개월간 훈련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bout making immigration enforcement better, more transparent, more accountable, and making the right investments in the department and its officers. Yes. It's also about getting the right guardrails in place so that we have rules of the road to protect everyone and keep our communities safer.
한편 최근 펠팍에 진행된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으로 최고 10명의 이민자들이 체포 구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히스패닉계로 한인 체포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어제도 펠팍 컬럼비아 애비뉴와 로프 애비뉴 일대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기습 단속으로 최소 6명이 체포 연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펠팍 폴김 시장과 경찰 책임자들은 주민들을 위해 이민 단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활동을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만약의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 변호사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중 발생한 총격 사건을 문제 삼아 세출 법안 통과에 합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제한 조치에 합의가 알려지면서 막판 조율이 성사되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화를 통해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을 둘러싼 조치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상원이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 법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은 30일 자정 마감 시한 전에 나머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 연장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청,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 등의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NYT는 이 같은 계획은 의회와 백악관이 새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예산안엔 민주당이 요구해온 이민 단속 요원들에 대한 제한 조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회의를 거쳐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토안보부 소속 IC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IC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바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 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백악관과 의회의 합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장애물들이 남아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는 31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 기관들의 모든 업무는 중단되게 됩니다. 연방법원이 미네소타주 합법 난민을 겨냥한 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본안 심리에 앞서 판사가 더 광범위한 가처분 명령을 검토하는 동안 유지됩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지방법원의 존 턴하임 판사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합법 난민을 연방 요원들이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구금된 난민들을 즉시 석방하고 미네소타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연방 요원들이 일부 난민을 체포해 추가 심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여러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턴하임 판사는 미국은 폭정과 잔혹함이 가득한 세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며 이웃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안길 때 이러한 가치를 저버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미네소타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아직 영주권자가 아닌 난민 5,600명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페리스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난민 심사의 문제를 제기하려 당시 받아들인 난민들을 재검토, 심사하라고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를 통해 사법부의 민주주의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판사는 이번 결정이 합법적인 이민법 집행이나 난민 신청자 재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C가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에서 불체자 단속 작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겁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 8일 캘리포니아주 센타클레라에서 열리는 제60회 슈퍼볼 경기에 IC 요원들이 대거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월드컵 등 모든 주요 스포츠 행사와 마찬가지로 슈퍼볼이 모두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지역, 연방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 헌법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으로 슈퍼볼 안보를 확보하겠다며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있고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겁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레완도프스키 DHS 고문은 작년 10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불체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며 슈퍼볼도 마찬가지라며 당신들을 찾아내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NFL은 IC 요원의 슈퍼볼 배치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IC 슈퍼볼 출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BI가 선관위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선거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조지아주가 대상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어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FBI 요원들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2020년 대선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성명에서 요원들이 유니언시리에 있는 풀턴 카운티 및 운영센터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색에 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털시 게버드 국장이 곧 현장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년 대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됐다며 관련자들은 곧 기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당국은 FBI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은 2020년 선거와 관련된 다수의 기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FBI는 해당 시설에 있는 컴퓨터와 보관 중인 투표 용지를 수거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1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조지아주 선관위는 2차례 재검표를 진행했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했다고 최종 선언했습니다. 초강력 한파가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주요 언론 집계에 따르면 최소 73명이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 또 한 차례 대규모 폭풍이 예상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 기준 폭풍이나 기상 관련 직접적 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최소 49명이며 여러 주 당국에 따르면 기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사망자는 24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접적 사고란 저체온증, 폭설 관련 교통사고, 제설 중 사망 등을 말합니다. NBC도 텍사스에서 얼음물에 빠져 익사한 소년 3명을 포함한 최소 73명이 미국 전역을 휩쓴 초대형 겨울 폭풍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캐나다 동부 상공에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미국 북동부 방면으로 바로 유입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한파는 앞으로도 며칠간 북동부와 중부 대서양 연안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혹한은 수십 년 만에 최장기 한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엔 뉴욕 등 동부 지역에 새로운 폭풍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저기압이 급속도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허리케인에 준하는 강풍과 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보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시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유세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아담스 전 시장의 부실한 재정 관리를 탓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 시장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뉴욕시 재정 적자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의회에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소수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해 다수 시민을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면 세금 인상이 시급하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언급하며 뉴욕시는 대침체 이후 이 정도 규모의 재정 부족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욕시가 이미 주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재정 적자 원인으로 에릭 아담스 전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심각한 재정관리 부실을 탓했습니다. 애덤스 전 시장 시절 시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임대료 지원 등과 관련해 예산을 만성적으로 과소 편성해온 것이 원인이란 주장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진실을 듣지 못했고 이제 우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득세 인상을 위해선 주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소득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기업세에 관해선 논의할 수 있다며 이전보다 유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 뉴욕 한국문화원과 함께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코리아 온스테이지인 뉴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경복궁, 종묘, 조선 왕릉, 제주 성산 일출봉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 76곳을 총 10개의 길로 구성해 소개합니다. 올해 행사는 빛의 축원, 찬란히 빛나는 한국의 유산들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행사는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리는 공연으로 시작되며 춤누리 한국전통무용단,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 단원들이 부채춤, 소구춤 등을 선보입니다. 공연 당일인 11일 오후 7시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개막 행사가 열리며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페리는 27일 한파로 이스트리버와 허드슨 리버가 결빙되면서 모든 노선의 페리 운항을 무기한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리 당국은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한파에 강물이 얼어붙으면서 두터운 얼음 덩어리들이 항만과 선착장으로 밀려들어 쌓이고 있어 얼음이 녹아 안전 운항이 확보될 때까지 뉴욕시 모든 페리 노선 운항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은 도로변에 쌓인 눈으로 인해 내달 1일까지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차된 차량의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표지판에 목에서 일요일이 표시된 경우엔 차량을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창보 재단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18,000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창보 재단과 KC는 어제 뉴욕 베이사이드 KCS 회관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창보 재단의 아그네스 김 이사는 한국 문화와 교육 증진에 헌신한 지창보 박사의 정신을 계승해 한인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KCS를 후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민 사회의 장벽을 허물고 자립을 돕는 KCS의 사명은 재단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원금은 시니어와 청소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내달 17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뉴욕 일원 주요 한인 은행들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무료 송금을 진행하며 개인 간 송금에 한해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에 액수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 PCB뱅크, 우리아메리카은행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뉴 밀레니엄 은행과 CBB뱅크,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인 은행들의 무료 송금 서비스는 개인 계좌를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은행은 액수에 제한이 있어 송금 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인 은행들은 최근 달러당 원화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송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16도, 섭씨 영하 9도, 밤 최저 기온 5도, 섭씨 영하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일요일은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1에서 3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